근데 코 세척 좋다고 진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보감의 미니어 원장입니다. 비염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 코 세척.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코가 뻥 시원하게 뚫릴 수 있고, 또한 비염에서 졸업할 수 있는 튼튼한 코를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코 세척 방법부터 주의해야 될 점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습니다. 꼭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환절기 대비 단단히 하실게요. 코 세척 그냥 코 한쪽 막고 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쪽 코를 막으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를 막아도 코를 막는 게 아니라 목을 막아줘야 돼요. 이제 입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이렇게 생각난다. 그래서 목을 막으려면 어디를 막아야 되냐면 입천장을 막아야 돼요. 코로 넘어가는 입천장이니까 우리가 입천장이 딱딱한 부분 말고 뒤에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목을 딱 막아줘서 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으로 나가지 않고 앞으로 다시 세척된 액이 나오게 하려면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 내면 소리 내는 동안 입천장이 위로 딱 붙어서 거기를 좀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세척액이 목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관석에서 코를 두들고 코 세척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소리 내면서 그냥 코에다 물만 넣으면 되나요? 무슨 물을 넣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제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코 세척도요, 우리가 겉에 있는 이런 피부랑 달라요. 코 안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훨씬 더 예민한 조직이고, 실제 우리가 바깥의 공기와 우리 폐 사이의 그 중간 단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닿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말 청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추천드립니다. 생리식염수 비싸지 않아요. 약국에서 이렇게 쉽게 처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코 점막이랑 유사한 염도를 가지고 있어서요, 자극을 별로 주지 않아서 생리식염수를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할 때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체온이랑 비슷하면 제일 좋은데 32도에서 35도, 36도 이 정도가 제일 좋은데, 가끔 너무 찬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체온이랑 비슷한 온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편한 방법으로는 손목에 떨어뜨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랑 비슷하게 느껴지면 그래도 체온이랑 비슷한가 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이 영상 보시는 중에 정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산을 좀 해왔거든요. 우리가 식염수를 평소에 냉장고에 보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냉장고가 보통 4도씨 정도 돼요. 그리고 요즘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1000W 정도의 출력이 나오는데, 1000W 정도에 250ml 정도를 따라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식염수를 30초 돌리면 딱 32.5도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온도로 잠깐 돌려서 미지근하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 우리 이거 수돗물로 할 건 아니어서 냉장고에 있는 식염수 꺼내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식염수 사오는 거 귀찮고 물 끓여서 쓰는 것도 귀찮은데 어차피 우리 입도 수돗물로 헹구잖아요. 근데 그냥 코도 수돗물로 헹구면 안 되나요? 그렇게 귀찮으세요? 코 세척할 때 우리 원장님 저 세수하면서 얘 그냥 같이 할래요 하면서 수돗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코 안은요, 더 예민한 면역 조직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수돗물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편인데, 혹시 모를 미생물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피해 주시면 좋고, 또 무엇보다 생리식염수와 다르게 이온 불균형이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물이나 온도는 약간의 염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약간의 짠기가 있어서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데, 수돗물에 들어가 버리면 벌써 막 아파요. 아프다는 건 뭐냐면 점막을 자극하고 있는 거여서 수돗물은 제가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어디서 되게 좋은 소금이 있다는데 하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막 소금물로 각을 하시는 것처럼 코 안도 소금물로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과한 짠 농도도 오히려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오히려 점막을 엄청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피해 주시고 생리식염수가 가장 좋으시다. 적당히 물 온도가 뜨거우면 오히려 코 안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 안의 점막은 밖의 외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온과 비슷하지 않거나 조금 더 많이 뜨겁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점막을 되게 많이 붓게 만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점막은 일반 피부와 달리 화상의 위험이 더 있어요. 더 연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부에 느낄 때는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얘한테는 엄청 뜨거울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정말 너무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은 감염 위험도 있고 화상 위험도 있고 코를 너무나 점막 자극을 시키니까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수술하는 경우는 보통 제가 3가지 수술에 따라서 따로 설명드려요. 첫 번째는 우리 축농증 환자이거나 아니면 축농증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농증은 사실 코 안에 있는 점막 중에서도 이 안에 부비동이라고 불리는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들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 산물이 쌓이고 누런 코가 나오고 냄새나고 뭐 머리 아프고 뭐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예요.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잘 씻어내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보통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보낼 생각을 해서 내가 코 세척을 할 때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축농증 환자들은 고개를 반대로 해주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안쪽에 있는 부비동 입구를 자극하기 위해서요. 거기 부분이 잘 씻어지고 그 입구가 많이 뚫려야 이 안에 있는 염증 산물까지 같이 씻어서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코 이쪽으로 넣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뺄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지만 축농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축농증 수술을 했다 하는 환자들은 같은 쪽으로 내가 세척에 넣는 방향이랑 고개를 같은 쪽으로 좁게 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염 수술을 한 환자들이 있어요. 비염 수술을 한 환자들은 조금 더 부드러운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비염 수술 환자는 특히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조금 잘라낸 부분이 있어서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세게 하고 싶은 마음에 이거를 센 압력으로 하게 되는데 센 압력으로 하다 보면 귀에 압력이 느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귀와 코는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연결돼서 이관장애, 귀먹먹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염증이 되면 중이염까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압력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코 성형수술하는 환자 이것도 은근 많이 물어보세요. 나 성형수술했는데 원장님 코 세척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나요? 라고 하면 성형수술한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조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성형수술하고 난 다음에 1, 2주 이후부터 이제 코 세척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는데 그것도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治원장님과 좀 상의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성형수술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감염의 징후를 딱 캐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 세척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고 그 성형외과 원장님한테 상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코 성형 수술한 환자는 감염의 징후나 혹시 출혈의 징후가 있는 경우는 딱 중단하는 것을 제가 꼭 설명드려요. 근데 전 알레르기성 비염이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상관없어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분들은 사실 코 세척을 더 자주 해주면 자주 해줄수록 좋긴 해요. 보통 환자분들이 지금 당장 비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해주세요 라고 설명드리고 지금 증상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저녁에 자기 전에만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 항원 항체 반응이 빨리 씻어질수록 이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여서 알레르기 환자분들한테는 코 세척 방법이 많이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알레르기 환자분들일수록 식염수와 이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알레르기 환자분들이 찬물로 하다가
더 안 좋아지시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코 세척의 원칙을 지켜주시는 거, 알레르기 환자분들은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라요. 비염 때문에 코 스프레이 사용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요거 밤에 코 세척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 깨끗해진 상태에서 스프레이 뿌려주고 주무시면 정말 좋아요 라고 설명드리는데,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도 밤에 자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은 코가 많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코 세척 깨끗하게 하시고, 좋은 코 스프레이,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 말고요,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말고 혈흔 발효물질이나 이런 거 들을 때 좋은 코 스프레이 안에 잘 도포해 주시고, 코로만 숨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프 붙여서 주무셔 주시는 것이 코 건강을 지키는 완전 습관이라고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코 세척을 하는 올바른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알려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 막고 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코가 코로 나오실 때 하고 식염수와 미지근한 물로, 전자레인지 30초 돌려서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고, 내가 축농증 수술 환자다, 내가 성형수술 환자다, 내가 비염 수술 환자다 라고 하면 각각에 맞는 방법으로 약하게, 또 감염의 징후들 많이 주의하면서 방향을 잘 맞춰서 코 세척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복부가 따뜻해야 전신의 순환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이 얼굴 건강의 순환은 코의 순환에 달려져 있어요. 이 호흡의 구조만 잘 완성되면 두통이면 두통, 이명이면 이명, 난청이면 난청, 전부 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화되지 않고 치료되는데 꼭 습관을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미니보감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민니은 한의사의 내 몸의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